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바이블 연금 이야기 저자 차경수 작가입니다. 유튜브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나에게 접목하려고 하면 헷갈립니다. 이것저것 연금 상식을 알고는 있는데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흩어져 있는 연금 퍼즐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적립, 운용, 인출 전략으로 구분합니다. 연금 적립, 운용, 인출 3대 전략으로 나눠서 퍼즐을 맞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연금저축 IRP, ISA 퍼즐부터 맞춰드리겠습니다. 연금 고수로 가는 길, 연금 상식 핵심 내용, 연금 적립 파트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괄호 안에 책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계좌와 ISA 계좌를 절세 계좌라고 한다. 절세 계좌에 들어간 자금과 수익은 세금과 건보료가 쳐다보지 않는다.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DC 계좌를 연금 계좌라고 한다. 연금저축은 다시 연금저축 펀드 보험 신탁으로 나뉜다. 연금 계좌는 금융사 간 이전할 수 있다. 연금보험 변액연금은 연금 계좌가 아니다. 따라서 금융사 간 이전할 수 없다. 연금저축 펀드는 누구나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다.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 IRP는 소득이 있어야 개설할 수 있고 금융사마다 한 개만 가능하다. 다만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도 다음해 5월 종합소득 신고 전에는 퇴직 당시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고 IRP 계좌 개설할 수 있다. 종합소득 신고 확정 이후 6월 이후에는 개설할 수 없다. 소득이 없다고 IRP 계좌가 해지되는 건 아니다. 기존 계좌는 계속 운용할 수 있다. ISA는 19세 이상이면 전 금융사 통틀어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 곧 출시될 슈퍼 IS 계좌는 기존 IS 외에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연금저축과 IRP는 개설하고 10,000원이라도 입금해야 계좌 가입일이 생성된다. 개설만 해놓고 입금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나중에 쓸 계좌를 미리 개설해 놓겠다면 10,000원이라도 입금해 둬야 계좌 가입일이 카운트된다. 하지만 ISA 계좌는 개설할 때 금융사에서 1원을 자동으로 입금해 준다. 따로 입금하지 않아도 계좌 가입일이 자동으로 생성된다. 전 금융사에 있는 연금 계좌와 IRP 계좌에 총 1,800만 원까지 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한도 설정이란 내가 연간 납부할 최대 금액을 각 연금 계좌에 설정하는 걸 말한다. 개설하려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 한도 설정이 안 돼요. 0으로 되어 있으면 개설할 수 없다. 1만 원이라도 한도 설정을 해야 개설할 수 있다. 단 IRP 계좌는 한도 설정 없이도 개설은 할 수 있다. 그러나 IRP에 입금하려면 입금할 만큼 IRP에도 한도가 잡혀 있어야 입금할 수 있다. 내가 계좌별 한도를 설정하는 것이고 변경할 수도 있다. 개설할 때 한도 설정을 할 수 있지만 이미 다른 연금 계좌에서 최대 한도인 1,800만 원을 물고 있으면 한도 설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한도를 물고 있는 다른 연금 계좌의 한도를 줄여서 새로 개설할 계좌에서 한도 설정을 해야 한다. 이미 올해 연저와 IRP에 1,800만 원을 모두 납부해 버렸다면 납부한 계좌의 한도를 줄일 수 없어서 개설할 계좌의 한도를 잡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올해는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개설이 안 된다. IRP는 개설할 수 있지만 한도가 없다면 올해는 납부할 수 없다. 해를 넘겨서 다음 해에는 기존 계좌에 잡혀있는 1,800만 원 한도를 줄이고 새로 개설할 계좌에 한도를 설정하면 된다. 연금 계좌 가입한 지 5년 지나고 and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할 수 있다. 다만 퇴직금은 계좌 가입한 지 5년 지나지 않아도 55세 이상이면 연금 개시할 수 있다. 계좌 개설만 해놓고 입금하지 않으면 계좌 가입일을 카운트하지 않는다. 계좌 개설한 지 5년 지났어도 1원이라도 입금하지 않았다면 소용없다. 입금한 날부터 5년을 카운트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 연 1,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만 납부해도 되고 IRP에만 납부해도 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나누어서 납부해도 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 각각 납부 한도가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모두 합해서 납부 한도를 적용한다. 계좌 많다고 한도가 늘어나는 건 아니다. 한꺼번에 납부해도 되고 매월 납부해도 된다. 연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낼 수 있다. 납부하다 중지해도 해지당하지 않는다. 만기가 설정되어 있어도 의미 없다. 만기 지나도 계속 납부하면서 유지할 수 있다. 내가 찾을 때까지는 납부할 수 있다. 개시 이후에는 낼 수 없지만 유지할 수는 있다.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800만 원 납부했어도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펀드에 아무리 많이 납부해도 연 6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해준다. 따라서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연 300만 원은 납부해야 한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의 16.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 연 600만 원 납부하면 99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900만 원 납부하면 148만 5천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신고할 때 결정세액이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소득이 적어서 내야 할 세금이 없다면 연금계좌에 납부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찾을 때 세금도 없고 수령 한도 제한도 없다. 육아이직 쓰고 복직해서 특정 연도에 소득이 적어서 결정세액이 없다면 세액공제 신청하지 않아야 한다. 연말정산 신고할 때 홈택스에서 해당 계좌 체크박스를 풀어버리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로 처리된다. 그대로 두면 일단 홈택스에서는 세액공제 받은 거로 인식할 수 있다.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바로 잡을 수는 있지만 매년 처리해 두는 게 좋다.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면 소급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2월 신청 기한은 따로 없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시절에 연금저축펀드에 납부한 금액은 나중에 취업하면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소급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이면 소득이 없어도 ISA 계좌 개설할 수 있다. 소득이 있다면 15세 이상도 가입할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3년간 개설할 수 없다.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2026년 6, 7월부터 시작해서 2029년 6, 7월까지 만 3년 동안 계좌 개설이 막힌다. 이미 금융소득 종합과세 진입 전 개설했다면 유지할 수 있지만 만기 연장은 불가능하다. 전 금융사 통틀어서 하나만 개설할 수 있다. 이미 개설했다면 추가로 하나 더 개설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개설한 계좌를 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개설할 수 있다.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이 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지만 중개형은 증권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중개형 가입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신탁형은 경쟁력이 떨어진다. 은행 신탁형을 증권사 중개형으로 바꿀 수 있다. 상품을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한다. 비과세 혜택이나 손익 통산은 유지되고 가입기간도 기존 계좌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받는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다. 매월 납부해도 되고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 올해 납부하지 못했다면 내년에 올해분까지 4천만 원 납부할 수 있다. 누적 납부 금액이 2월된다. 만 3년 지나면 총 8천만 원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는 납부 한도가 2월되지 않는다. 올해 납부 못했다면 올해 몫은 끝이다. 일반형은 통산 수익의 2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주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이면 서민형이다. 확정된 소득 자료에 의해 서민형 일반형으로 개설한 후 추후 소득이 변경되어도 해당 유형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자료가 없어서 일단 일반형으로 개설한 후 5월 종합소득 자료에 의해 소득이 서민형 조건이 되면 서민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통산수익이란 수익 난 종목, 손해 난 종목의 손익을 퉁친다는 뜻이다. A 종목에서 500만 원 수익 나고 B 종목에서 300만 원 손실 났다면 통산수익은 200만 원이다. 국내 개별 주식, 주식형 ETF, 개별 채권의 매매 차익은 통산수익 산정할 때 제외한다. 개별 주식 수익은 수익으로 보지 않지만 국내 개별 주식에서 손실 나면 빼준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은 9.9% 분리과세한다. 수익이 아무리 많이 나도 금융소득에 잡히지 않고 건보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개설할 때 만기는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 10년으로 만기 설정했어도 3년 지나면 언제라도 만기 해지할 수 있다. 만기는 되도록 길게 설정해 놓는 게 좋다.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 연장 신청이 아예 불가능하다. 따라서 반드시 만기일 하루 전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만기되었는데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일반 계좌로 전환된다. 전환 이후 수익은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금계좌 운용에 관한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립니다. 연금저축 IRP에 납부한 자금으로 한꺼번에 매수해도 되고 매월, 매주, 매일 매수할 수 있다. 현금으로 방치해도 세액공제는 해준다. 절세계좌에서 매월, 매주, 매일 ETF를 매수하는 걸 연금 모으기, 일명 자동 매수라고 한다. 자동 매수 날짜, 종목, 금액은 내가 지정할 수 있고 종목이나 금액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예금 상품이나 증권사 발행 원리금 보장형 ELB 장 내외에서 유통되는 개별 채권 종목은 IRP에서만 매수할 수 있고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매수할 수 없다. 예금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매수할 수 있다. 자사가 발행한 예금 상품은 자사 DC나 IRP 계좌에서 판매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IRP에서 신한은행 예금 상품은 판매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금 상품은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한다. 예금 이자 높은 상품은 보통 월 초에 소진되어 버린다. 예금 선호하는 사람은 매월 1일 오전에 들어가 봐야 한다. 예를 들어 7월 1일 출시한 미래에셋증권 IRP에서 매수할 수 있는 4.82%짜리 예금도 하루 만에 소진되었고 지금은 4.5%짜리가 가장 높다. 이것도 금방 소진될 수 있다. 복리, 월복리, 달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통은 보험사 GIC와 저축은행 예금은 복리가 많고 은행 예금은 대부분 달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100%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IRP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70% 초과해서 매수할 수 없다. 위험자산이란 주식 비중이 50% 이상인 종목을 말한다. 출발할 때는 위험자산이 70%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가만 놔둬도 주식 상승으로 위험자산 적립 비율이 70%를 초과할 수 있다. 경고 문자 와도 강제 매도는 하지 않는다. 그대로 두면 된다. 그러나 추가로 매수할 때는 위험자산이 70% 초과하지 않도록 비중을 맞추어서 매수해야 한다. 70% 초과하면 아예 추가 매수 자체가 안 된다. 안전자산이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종목이란 뜻은 아니다.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인 상품은 보통 안전자산으로 분류된다. 예금, 채권, 적격 TDF 종목은 물론 주식 비중이 50% 가까이 되는
타임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50 액티브 같은 종목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런 종목을 IRP 계좌에서 안전자산으로 담으면 IRP 전체 투자 금액 중 85% 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코스피 200 같은 국내 주식형 ETF를 연금저축 펀드나 IRP에서 굴리면 세금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다. 일반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형 ETF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다. 연금 계좌에서도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다.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 소득세를 낸다. 세금만 고려한다면 국내 주식형 ETF는 연금저축 IRP가 일반 계좌에 비해 손해다. 먼 훗날 납부하는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별거 아니지만 굳이 세금에서 손해볼 이유 없다면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계좌나 ISA 계좌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하지만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가 세금에서 유리하다. 일반 계좌에서는 15.4% 배당 소득세를 떼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당장은 떼지 않고 연금 수령할 때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 뗀다. 국내 상장 ETF 매도하면 보통 D+2 영업일에 현금화된다. 월요일에 매도했으면 수요일 현금화되고 목요일 매도했으면 다음 주 월요일 현금화된다. 모두 D+2일은 아니고 D+1일에 현금화되는 종목도 있다. 매도 체결 후 아직 현금화되지 않았더라도 당일 매수 가능 예수금으로 다른 ETF를 매수할 수 있다. 현금은 없지만 당일 매도 후 예수금으로 당일 매수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연금 수령 시기에 현금으로 찾으려면 결제가 완전히 완료되어 현금화되어 있어야 한다. 연금 계좌 내 수익은 아직은 세금과 건물에서 자유롭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먼 훗날 찾을 때 저율의 연금 소득세만 내고 끝이다. 금융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ISA에서는 국내에 상장되어 있다면 레버리지, 인버스, 고버스 ETF는 물론 각종 선물 ETF도 매수할 수 있다. 엔비디아, QQQ 같은 해외 상장 종목은 매수할 수 없다. 연금 계좌에서처럼 ISA에서도 개별 주식이나 ETF를 매일, 매주, 매월 일정액씩 자동 매수할 수도 있다.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한 지 3년이 지나면 언제라도 만기 해지할 수 있다. 만기 해지해서 찾아도 되고 연금 계좌로 이체해도 되고 3년 지났어도 계속 유지해도 된다. 일부는 찾고 일부는 연금 전환해도 된다.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한 금액의 10%는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큰 금액을 이체해도 추가 세액공제 최대 한도는 300만 원이다. 가입한 지 3년 안 되었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면 내가 납부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아무런 페널티 없이 찾을 수 있다. 3년 전에 수익까지 모두 찾으려면 계약 해지해야 한다. 계약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나 연금 전환 기능은 사라진다. 급하면 원금만 빼자. 중도 인출해서 급하게 사용하고 다시 채워 넣는 기능은 없다. 한번 빼면 뺀 금액을 다시 채워 넣지는 못한다. 하지만 납부 한도를 채우지 못한 금액은 언제라도 채울 수 있다. 연금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해를 넘기면 언제라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다시 찾으려면 연금저축 펀드에 이체해야 한다. IRP에 들어가면 연금 개시 전에는 못 뺀다. 찾으려면 IRP 계좌 해지해야 한다. 빼지 않고 놔뒀다가 다음에 언제라도 세액공제 전환 신청할 수 있다. 즉,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계좌 내 자금은 언제라도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용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계좌로 이체한 해에만 추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해부터는 900만 원 초과해서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인 900만 원을 못 채웠다면 끄집어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900만 원 초과해서 추가로 또 세액공제 받지는 못한다는 뜻이다. 연금저축 IRP DC형 퇴직연금을 연금계좌라고 한다. 연금계좌는 금융사 간 또는 같은 금융사끼리도 이전할 수 있다. 해지와 이전은 완전히 다르다. 이전하면 세금상 불이익이 없다. 연금저축끼리, IRP끼리, DC끼리 이전은 제한이 없다. 연금저축과 IRP 간 이전하려면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끼리끼리 이전은 아무 때나 가능하지만 55세 이상이고 계좌 가입한 지 5년 지났다면 연금저축보험을 IRP로도 이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보험, 변액연금 같은 비적격 상품은 연금계좌가 아니라 금융사 간 이전이 불가능하다. 2013년 3월 이후 연금계좌는 2013년 3월 전 연금계좌로 이전할 수 없다. 그 반대로는 이전할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 납부 중이든 납부가 끝나고 곧 개시하든 이미 개시해서 수령 중이든 상관없이 이전할 수 있다. 다만 확정형이 아니고 종신형으로 수령하고 있다면 이전할 수 없다. 개시한 계좌를 이전하면 이전 받은 계좌로 추가 납부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상품은 계속 굴리면서 운용할 수는 있고 필요할 때 개시하면 된다.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 납부할 수 없지만 퇴직금은 들어간다. 이전하면 종전 계약은 사라진다. 납부 금액이나 연금 수령 방법은 다시 세팅하면 된다. A 연금 계좌를 B 연금 계좌로 이전하면 B 계좌 가입일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전 받을 B 계좌에 아직 입금되지 않고 빈 계좌라면 A 계좌 가입일을 승계받을 수 있다. 2011년 연금저축보험을 최근 개설해서 아직 입금하지 않은 빈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하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 가입일은 2011년이라는 뜻이다. 연금저축은 현금 이전만 가능하다. IRP와 DC는 현금 이전은 물론 현물 이전도 가능하다. 일부는 현물로 이전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A 계좌를 B 계좌로 이전하려면 A 금융사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사갈 B 금융사 앱이나 창구에서 신청한다. 이전 신청하면 A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 전화만 온다. A 연금저축보험을 B 연금저축 펀드 계좌로 이전하려면 B 연금저축 펀드 계좌를 개설해서 A를 가져오면 된다. 이때 B 연금저축 펀드 계좌는 신규용이 아닌 이전용 계좌로 개설해야 한다. 그래야 A 계좌 가입일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다. 연금 인출 전략의 핵심은 우물형 자산에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는 겁니다. 누군 55세부터 인출해야 하고 누군 60세 이후에도 인출할 필요 없습니다. 연금 인출 전략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5세 이상이고 연금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연금 개시할 수 있다. 55세와 5년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퇴직금을 받은 계좌는 55세 이상이면 언제라도 연금 개시할 수 있다. 언제 납부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오늘 납부한 자금이든 5년 전에 납부한 자금이든 모두 연금 개시할 수 있다. 현직에 있든 퇴직했든 55세 이상 앤드 계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면 연금 개시할 수 있지만 퇴직금은 퇴직해야 찾을 수 있다.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개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개시 신청할 때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사에서는 내가 얼마나 세액공제 받았는지 알 수 없다. 이 서류를 제출해야 지금까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연금 수령 방법은 4가지가 있다. 기간 지정 방식, 금액 지정 방식, 수령 한도 지정 방식, 비전기 연금 수령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한마디로 세금을 고려해서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연금 수령 중 연금 액수를 증감할 수도 있고 죄첩에서 당분간 받지 않아도 되면 일시 중지시킬 수도 있다. 하나의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퇴직금 그리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세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돈이 빠져나간다. 퇴직금에서 먼저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정할 수 없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재원이 섞여 있으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이 빠져나가고 다 동나면 퇴직금이 나가고 퇴직금이 다 동나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계좌 내 수익이 나간다. 운용하고 있는 상품을 모두 매도해야 하는 건 아니다. 내가 찾을 만큼만 현금화하면 된다. 매월 찾을 금액만 현금화 해놓고 나머지는 계속 굴려야 한다. 만약 월 100만 원씩 찾고 싶다면 미리 100만 원을 현금화해 놓으면 된다. 운용 중인 상품을 내가 직접 매도하지 않고 자동으로 매도해서 찾겠다면 매도 순서에 따라 상품을 자동 매도한다. 가장 먼저 예수금 같은 현금성 자산에서 빼준다.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을 매도해서 빼준다. 원리금 보장 상품이 동나면 디폴트 옵션과 펀드를 매도해서 빼준다. ETF는 내가 찾을 만큼 직접 매도해서 현금화해야 한다. 이렇게 내가 찾을 만큼 ETF를 매도해서 현금화하는 걸 자가배당이라고 한다. 찾을 만큼 매월 ETF를 직접 매도하는 게 번거롭다면 월배당 ETF 비중을 늘리면 된다. 예를 들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은퇴 후 매월 100만 원씩 찾고 싶다면 인출 시기에 100만 원 이상 월배당이 나오도록 배당 ETF 비중을 맞추면 된다.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찾으면 되는데 수령 한도 내에서 찾아야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다. 예를 들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수익이 1억이라면 수령 첫 해 연금 수령 한도는 1,200만 원이다. 나눠서 찾아도 되고 한꺼번에 1,200만 원을 찾아도 된다. 연금 수령 한도는 적립금 1억 나누기 11- 수령연차 곱하기 120%는 1,200만 원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령 첫 해란 연금 개시 요건을 충족하는 첫 번째 해를 말한다.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초과한 금액은 16.5% 기타 소득세를 부과한다. 수령 한도를 결정하는 변수는 연금 수령 연차이다. 1년 차부터 시작하는 게 기본이다. 2027년에 개시했으면 2027년이 1년 차이고 2028년은 2년 차이다. 다만 이미 2027년 전에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했다면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한 첫 해가 1년 차가 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55세 엔드 5년을 충족했고 2027년에 개시했다면 2026년에 1년 차이고 2027년이 2년 차가 된다.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는 수령 연차가 6년 차부터 시작한다. 예를 들어 2013년 3월 전에 가입한 계좌인데 2026년에 55세 엔드 5년을 충족했다면 2026년에 6년 차이고 2027년은 7년 차가 된다. 퇴직금 받아서 목돈을 찾아야 한다면 2013년 3월 전 계좌에 퇴직금을 받으면 좋다. 수령 연차가 커져서 수령 한도가 커진다. 한꺼번에 많이 찾아도 세금에서 유리해진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 내 자금을 찾으면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기타소득세, 종합소득세 중 하나에 해당한다. 세액공제 받은 원금에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69세까지는 5.5%, 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 세금 뗀다.
연금 계좌 수익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같이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도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이고 퇴직금에서 발생한 수익도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없다. 목돈을 한꺼번에 찾아도 된다. 중도에 찾거나 해지해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세액공제 받은 자금과 받지 않은 자금이 섞여 있는 하나의 계좌에서 찾으면 받지 않은 안세공이 먼저 나온다. 찾을 때 세금도 없고 목돈으로 찾아도 되는 안세공 자금이 은퇴 후 효자다. 안세공 자금을 은퇴 후 여행 자금이나 자녀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세공과 안세공을 하나의 계좌에 섞지 말고 따로 관리하자. 안세공 원금에서 나오는 수익은 세금이 붙는 사적 연금이다. 계좌를 분리한다고 완벽하게 세공, 안세공이 분리되지는 않는다. 큰 덩어리만 세공, 안세공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안세공은 부정기적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마다 찾자.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으로 받으면 내야 할 세금에서 30% 감액해준다. 10년 동안 매년 10,000원이라도 찾으면 11년째부터는 퇴직소득세 40%를 감액해준다. 매년 찾으면 21년 차 이상은 50%를 감액해준다. 사적연금은 연간 세전 1,500만 원 이내로 찾아야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다. 사적연금이란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연금 계좌 내 수익을 말한다. 매년 연금 계좌에서 찾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1,500 초과 여부를 결정한다. 계좌가 많다고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찾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계좌별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연금 계좌 전체 인출 금액 합해서 세전 연 1,500만 원 초과해도 안 된다. 세전 연 1,500만 원 초과해서 찾으면 16.5%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1,500 초과한 금액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액 기타 소득세 또는 종합과세로 넘어간다. 계좌별 수령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에만 세금 불이익이 있지만 사적연금 총 인출 금액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에 부과한다. 하지만 은퇴 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 넘어가도 세금 부담이 크지 않으니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사적연금 규모가 너무 크면 필요 없어도 55세부터 개시해서 안세공 계좌에 납부하면 된다. 사적연금 세금 걱정부터 하지 말고 우선 수익 많이 내는데 집중하자.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에서 연금 수령 중 사망하면 배우자가 연금으로 승계받아서 연금으로 계속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다. 일시금으로 찾더라도 사망은 세법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금 수령으로 간주하고 세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일시금으로 찾아도 세액공제 받은 사적연금은 5.5% 연금소득세를 부과하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30% 감액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해드린 내용들이라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개정판 연금 이야기 책도 보시고 개인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면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연금 부자 되십시오. 연금 이야기 차경수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